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여야가 대선 선대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울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5가지 울산 지역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공약은 다음 주쯤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대선 선대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했으며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5대 울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의 주력 산업 첨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인 하늘자동차 특구 지정과 조선 해양 플랜트 육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울산의 자동차, 조선 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추진과 유니스트 이과학원 설립 후 의료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등 울산의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철도 조기 완공과 도시철도 건설, 방구대 암각화 보존과 동시에 식수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 보존과 함께 울산 시민의 깨끗한 식수 확보를 약속드립니다. 이와 함께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를 검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제한 해제 총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선대위 출범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재명 후보와 지역 공약을 조율 중입니다.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설립,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기지 구축 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쯤 울산 공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상위가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상위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 조사 결과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체계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연관성 있는 사업이 없다고 응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위는 미래차 전환과 코로나 상황 등 현재 위기에서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신용 영세부품사 대출 연장과 미래차 전환 금융 지원의 요건 완화,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자원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매수와 기부 행위,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는 수수액의 50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의 신년 인사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JCN은 울산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부터 새해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부회장과 경동도시가스 송재호 대표이사 회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 부회장입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부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울산 시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은 울산과 함께 성장해온 저희 현대중공업이 장사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 후에 새로운 50년을 미래 건설자로 새롭게 힘찬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조선 기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울산 경제의 활성화에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울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인 올해 그 용맹함과 강인함을 떠올리며 어느 해보다 힘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울산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주제 중에 탄소 중립이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울산은 일찌감치 탄소 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해 수소도시를 선언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공업지구 지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울산이 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에 경동도시가스도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저희 경동도시가스는 에너지 전환 격변기에서 과도기 연료로 주목받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자 새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에너지 서비스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지난 50년간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한 만큼 울산 곳곳에 온기를 전달하는 따뜻한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은 바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올해 1분기 단체 헌혈에 그룹 임직원 400여 명이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단체 헌혈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MOS 등 현대중공업그룹 울산지역 계열사 임직원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은 헌혈버스 4대를 이용해 사내 주요 장소를 찾아가 헌혈을 진행하며 현대중공업은 헌혈 소요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임직원들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울산시회 의장이 어제 울산시 관계자들과 북울산역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원인들은 북울산역이 주차 등의 편의시설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버스 노선까지 전무한 상태로 먼 거리에 있는 태화강역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북울산역 버스 노선 증설과 광역전철 연계 강화 등에 나서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독서실과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 학원과 영화관 등 6종의 시설로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원 결정 외에 지난 12월에 비해서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도 감안했다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17일부터 3주간 6명으로 늘어납니다.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롯데와 한진, 우체국 택배 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규모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기사 20명이 집회장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결연한 표정 사이로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립니다. CJ 대한통운 노조 파업 3주차 택배노조가 벌인 삭발 집회 현장입니다. 울산에선 100여 명의 택배기사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배 접수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CJ 대한통운노사는 단 한 차례 공식 교섭조차 없이 팽팽한 갈등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을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또한 민주당과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결국 택배노조는 파업 강도를 높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울산 CJ 택배기사 100여 명이 상경투쟁에 나서는 가운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노조원 110명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하루 택배 처리량의 60%가량인 190건의 택배만 처리하는 단체 행동으로 파업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의 미이행, 저희 우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분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동참하면서 울산은 파업 참여 비율이 30%로 기존보다 3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배노사가 접점 없는 갈등을 이어나가면서 설 택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납품대금 1조 4천억 원을 조기에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현대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4,402억 원을 애초 지급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의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천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7일까지 도축 전 생체 검사와 도축 중 해체 검사를 강화하고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도 주 2회에서 2회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도축장 2곳의 하루 평균 도축수는 소 41마리, 돼지 477마리지만 명절 기간에는 소 80마리, 돼지 520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 친환경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콩나물 생산업자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콩나물 콩과 국내산 콩나물 콩을 섞어 재배한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국내산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울산 지역 대형마트 8곳에 6천만 원 상당의 콩나물 12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3호 무거권 상권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용역은 3호 철새마을과 궁거랑, 3호 곱창거리와 무거 현대시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스토리를 입히고 브랜딩해 상권에 접목시켜 태화강 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유인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또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관광둘의 PD 공모 추진과 3호동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한 도시민박업 등 공동체 활성화 시책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서 3호 무거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하천으로 추락해서 숨진 사람과 유가족에게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설치 등을 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산책로와 연결된 다리입니다. 폭이 2.4m에 불과한 작은 다리인데 지난 2020년 8월 28일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다 이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리 양옆에 난간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난간이 없었습니다. 다리 높이는 아래 하천으로부터 약 4m. 사고 당시 다리 양쪽엔 약 24cm 높이의 연석만 있었고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경고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자전거 탈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들. 울산지법은 울주군이 유족들에게 3,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데다 완충시설 없이 콘크리트로 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도 방호 울타리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고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울주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울주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뒤늦게 난간이 설치됐는데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집값이 8.14%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울산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8.14%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0년 7.63%보다 0.51%포인트 높았고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울산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10.9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23곳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3년 내외로 진행 속도가 빨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음 1지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지난해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북구 연포동의 중리마을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5일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통상지원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올해 통상지원 시책은 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의 개최 등을 추진합니다. 또 수출보험 보증료와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수출 지원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올해도 강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내 5인 이상 중소기업과 3인 이상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8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업체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 최대 8개월 동안 중소기업에는 인건비의 80%,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강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으로 모두 12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